클럽 아우라의 베이스는 심장을 치지 않는다. 국소 마취제처럼 피부 아래로 파고들어 신용등급이나 결혼 생활 따위의 걱정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를 마비시킨다. 그건 의도된 설계다. VIP 매자닌의 음향이 비명을 지르는 대신 속삭이게 만들기 위해 나는 음향 엔지니어들과 6개월을 매달렸다. 내 이름은 박서연. 사람들은 발렌타인 30년산 보틀 서비스에 돈을 쓴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들은 내 지독한 통제광적 집착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나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지 않는다. DJ 부스 뒤 그림자 속이나 플로어가 내려다 보이는 틴팅된 유리 사무실에 서서 내가 만든 생태계가 돈을 삼키고 도파민을 뱉어내는 것을 지켜본다. 금요일 밤 11시 42분. 플로어는 70% 정도 찼다. 하늘거리는 리넨 수트와 실크 드레스, 그리고 전함 한 척은 띄울 수 있을 만큼의 필러 시술로 가득 찬 넘실거리는 바다. 나는 초대된 소수만이 들어올 수 있는 블랙룸의 뒷바에 기대어 탄산수에 비터스를 조금 타 마시고 있었다. 내 눈은 방안을 훑으며 흐름을 살폈다. 내가 화요일 오후 교육 때마다 주입시키는 동기화된 우아함으로 움직이는 여직원들, 나의 세일랜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모든 것이 사치와 욕망이라는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을 정확히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긴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라. 장담컨대 우리는 곧 청담동만 한 자의식을 해체하게 될 테니까 그를 봤다. 문제의 인물 이지훈. 그는 발코니 난간 바로 옆 최고의 명당인 4번 부스에 앉아 있었다. 그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였다. 4번 부스는 섬이나 음반 레이블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 주 수입원이 아버지의 신탁자금과 치아 미백 스트립 프로모션 코드인 26살짜리 인플루언서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 있었다. 이탈리아 가죽 소파 위에 신발을 신은 채로 올라서서 스트라이크 원, 옆 테이블 손님들의 눈을 멀게 하는 링 라이트가 달린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는 싸구려 조폭 영화의 패러디처럼 보였다.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가슴에 새긴 왕관 쓴 사자임이 분명한 문신을 과시하기 위해 배꼽까지 단추를 푼 셔츠를 입고 있었다. 참신하기는. 그리고 그는 소리치고 있었다. 딥하우스 세트 때문에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바디 랭귀지는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공연 중이었다. 격렬하게 손짓하고 보틀걸들을 가리키고 지나가는 서버의 팔을 잡아 자신의 프레임 안으로 끌어들였다. 내 왼쪽 눈 밑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강 실장. 귀 뒤에 감쪽같이 숨겨진 통신장치에 대고 말했다. 강 실장입니다. 내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지직거리며 돌아왔다. 강인수는 195cm의 차분하고 무시무시한 근육질의 사내다. 그는 술에 취한 국대 출신 운동선수도 눈빛 하나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남자다. 4번 부스. 내 목소리는 낮았다. 이지훈이 왜 내 가죽 소파 위에 올라가 있지? 새로 온 직원에게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 찔러주고 눈 감아 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대표님. 끌어낼까요? 나는 지훈이 따분한 표정에 눈에 초점 없는 여자의 입에 보드카를 병째로 들이붓는 동안 평화 사인을 날리며 포즈를 취하는 것을 지켜봤다. 저속했다. 천박했다. 아우라가 지향하는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신비감을 판다. 지훈은 싸구려를 팔고 있었다. 아니, 아직 내 몸의 모든 본능이 그의 구찌 로퍼를 잡고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말했다. 누구랑 같이 왔지? 늘 보던 물입니다. 중고 외제차 할부로 팔 것 같은 놈 둘에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게 역력한 여자 셋. 아,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중입니다. 내 손이 잔을 더 꽉 쥐었다. 블랙룸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네, 저희 클럽을 태그했네요. 캡션은 아우라, 감 다 죽었네. 우리가 살려준다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뱃속에 자리 잡았다. 나를 화나게 한 것은 모욕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내 클럽을 허세 가득하다고 늘 말한다. 그것도 브랜드의 일부다. 문제는 계약 위반이었다.
블랙룸 입구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단 하나의 규칙이 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둠 속에 머문다. 사진 금지, 동영상 금지. 우리에게는 아내를 속이는 대기업 CEO들, 화장실에서 코카인을 하는 팝스타들, 그리고 정부를 무너뜨릴 만한 거래를 하는 정치인들이 온다. 그들이 여기에 오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투명성을 팔기 때문이다. 지훈은 단지 짜증나는 짓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내 상품을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바에서 움직여 어둠 속 상어처럼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다. 가까이서 봐야 했다. 나는 그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았다. 그건 초보적인 행동이다. 관객이 있는 술 취한 나르시시스트와는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다. 그에게 밧줄을 주는 것이다. 나는 위층 메자닌으로 돌아 4번 부스를 내려다봤다. 이 각도에서는 그의 휴대폰 화면이 보였다. 그는 댓글을 읽고 있었다. 그는 밤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저 디지털 야수에게 먹이를 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돔 페리뇽 빈티지 2012년산을 집어들었다. 그에겐 과분한 술이었다. 그리고 흔들었다. 하지마.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가 코르크를 터뜨렸다. 거품이 테이블 위로 폭발하며 여자들을 적시고 내가 프랑스에서 수입한 벨벳 커튼을 흠뻑 적시고 옆 부스에 앉아있던 남자의 등에 튀었다. 옆 부스의 남자가 돌아봤다. 그는 여기서 한 달에 5천만 원은 쓰는 헤지펀드 매니저였다. 그는 격분한 표정이었다. 지우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웃고 코인팔이 친구 중 하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었다. 강 실장, 내가 다시 말했다. 실행해. 아닙니다. 나는 억지로 숨을 쉬며 말했다. 경고만 플로어 매니저를 보내서 정중하게 휴대폰을 치우라고 해. 경계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고. 알겠습니다. 김민준 부지배인 보내겠습니다. 나는 최고의 플로어 매니저인 민준이 테이블로 다가가는 것을 지켜봤다. 민준은 세련되고 매력적이며 외교적이다. 그는 몸을 숙여 지훈의 귀에 속삭이며 휴대폰을 향해 부드럽게 손짓했다. 지훈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봤다. 미소는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 비해 너무 커 보이는 비웃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민준에게서 몸을 떼며 무언가 소리쳤다. 그는 민준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했다. 그러고는 내 집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했다. 그가 민준을 밀었다. 세게 민 것은 아니었다. 그냥 술에 취한 특권의식에 찬 비틀거리는 밀침이었지만 그것은 신체 접촉이었다. 비트는 계속 쿵쾅거렸지만 내게는 음악이 멈춘 것 같았다. 대표님, 강 실장의 목소리가 이제 더 굳어졌다. 기다려, 내가 말했다. 스스로 무덤을 파게둬. 그는 지금 천하무적이라고 느끼고 있어. 왜 그런지 알아보자고. 지우는 이제 다시 휴대폰에 집중하며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방금 겪은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상할 수 있었다. 왕을 침묵시키려 한다. 사방의 헤이터들 뿐. 그는 자신이 이 건물의 벽돌과 모르타르,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까지 소유한 것처럼 거만한 냉소를 지으며 방안을 둘러봤다. 그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12살 때 서연 이모라고 부르던 그 여자가 현재 그의 사회적 삶의 정확한 구조적 완전성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곧 자신이 단지 소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지금은 그냥 둬. 나는 난간에서 몸을 돌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림자 하나 붙여. 그가 주문하는 모든 술, 대화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화장실 갈 때마다 알고 싶어. 재채기라도 하면 그 속도까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계획은 무엇입지? 나는 내 사무실의 그림자를 향해 다시 걸어갔다. 역사 수업을 할 거야, 강 실장.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는 성을 실제로 누가 지었는지 상기시켜줘야 해. 나는 책상에 앉아 모니터로 보안 영상을 띄웠다. 지우는 4번 화면에서 픽셀화된 오만의 얼룩이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파일을 꺼냈다. 먼지와 향수 냄새가 나는 오래된 실제 종이 파일이었다. 탭에 적힌 이름은 이태아 회장, 지훈의 아버지.
지훈이 내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허락된 이유였다. 샴페인 즐겨 꼬마야. 나는 화면에 대고 중얼거렸다. 내가 마신 것 중 가장 비싼 술이 될 테니까. 내가 왜 강 실장에게 지훈을 젖은 쓰레기 봉투처럼 뒷문으로 던져버리라고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려면 10년 전의 서울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처럼 코인 부자와 틱톡 인플루언서들의 지옥이 아니었다. 더 거칠었다. 더 힘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35살이었고 지쳤으며 강남구의 모든 은행이 컵받침으로나 썼던 아우라의 사업 계획서를 들고 앉아 있었다. 나에게는 비전이 있었다. 사람들이 소음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더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자본이 없었다. 나는 브랜딩이란 창고에 네온 사인을 달고 희석한 보드카를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지배하는 유흥업계의 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때 이태하 회장이 나타났다. 태하는 구시대 사람이었다. 그는 해운 물류, 즉 실제 바다를 건너는 실제 유형 자산으로 돈을 벌었다. 그는 발렌시아가를 입지 않았다. 중요한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라벨이 없는 맞춤 정장을 입었다. 그는 당시 내가 매니저로 일하던 허름한 바에 들어와 스카치 스트레이트를 주문하고 내 차보다 비싼 시가를 피우며 내 사업 계획을 들어주었다. 침묵을 팔고 싶다고?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소리 지르기 좋아하는 이 도시에서 말이야.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이 가장 숨길 게 많죠. 내가 말했다. 저는 그들에게 그것을 호화롭게 숨길 장소를 주고 싶어요. 그는 껄껄 웃었다. 건조하고 쇳소리가 섞인 소리였다. 똑똑한 아가씨로군. 그는 다음 날 수표를 써주었다. 약탈적인 이자율도 51%의 지분 요구도 없었다. 단지 악수와 하나의 부탁뿐이었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게, 박 대표.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내 아들놈 좀 잘 봐주게나. 그것이 바로 함정이었다. 나를 괴롭히는 유령이었다. 지우는 그때 16살이었다. 태아는 아우라의 공사 현장에 그를 데려오곤 했다. 그 아이는 그때 조용했고 교정기를 낀 어색한 모습에 아버지의 인정을 절실히 원했다. 나는 그에게 콜라를 주며 우리가 음향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동안 DJ 부스에 앉아있게 해주었다. 그는 경외심에 찬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자금을 대는 제국을 건설하는 멋진 이모였다. 3년 전 태하가 심각한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은 하나의 행사였다. 그리고 지우는 변했다. 슬픔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았다. 상속받은 재산이 그를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는 수줍은 아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브랜드가 되었다. 태아가 남긴 수십억은 해운이나 물류에 들어가지 않았다. 팔로워를 사고 람보르기니를 빌리고 유리를 깨뜨릴 정도로 시끄럽게 신흥 부자임을 외치는 라이프 스타일에 자금을 대는 데 쓰였다. 그는 아우라에 더 자주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태하에 대한 존경심으로 나는 그의 테이블을 무료로 제공했다.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하게 해주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태하 회장님 아들이야. 가족처럼 대해줘. 하지만 가족은 당신의 집을 화장실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변화는 벽지 뒤에 자라는 곰팡이처럼 점진적이었다. 처음에는 웨이트리스들에게 손가락을 튕기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음악이 너무 촌스럽다는 불평이었다. 우리는 딥하우스를 튼다. 그는 동요의 트랩 리믹스를 원했다. 그러고는 유명 인사 이름을 팔기 시작했다. 한 달 전 자선 갈라에서 내 귀로 직접 들었다. 나는 늘 그렇듯 눈에 띄지 않게 뷔페 근처에 서 있었다. 지우는 내가 아는 투자자 그룹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네, 아우라는 거의 저절로 돌아가죠. 그는 마티니를 휘저으며 말했다. 제가 서현 대표님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조언해드려요. 아시잖아요. 그분은 훌륭하지만 좀 꼰대 감성이 있죠. 제가 바로 핫한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의 숨은 파트너나 마찬가지죠. 나는 새우꼬치를 입에 반쯤 가져가다 얼어붙었던 것을 기억한다. 숨은 파트너라고? 그 아이는 손익계산서와 PDF 파일의 차이도 몰랐다.
그날 밤 갈라에서 그를 잘랐어야 했다. 걸어가서 그 투자자들 앞에서 그를 해체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태하의 얼굴을 봤다. 나에게 기회를 준 남자를 봤다. 그래서 나는 분노를 삼켰다. 그냥 넘어갔다. 슬퍼하고 있잖아. 아직 어리잖아. 철이 들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보안 모니터로 그를 보면서 민준을 밀치고 내 소파를 적시고 내 평생의 역작을 자신의 허영심 프로젝트의 배경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면서 빚은 청산되었다. 이태하 회장에 대한 기억은 방패였지만 지우는 그것이 깨질 때까지 망치질을 해댔다. 나는 책상 위에 파일을 봤다. 휴대폰을 들고 내 변호사인 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정이었지만 설진우는 잠을 자지 않는다. 그는 그냥 청구서를 발행할 뿐이다. 박 대표님, 설 변호사의 목소리는 걸걸했다. 누가 죽었습니까? 아직은요. 나는 지훈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서 있는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유산은 곧 끝날 겁니다. 그 이씨 집안 아들 때문입니까? 도가 지나치고 있어요. 설 변호사님. 직원을 폭행하고 플로어에서 NDA 정책을 위반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최악인 건 제 이름을 팔아서 자기 클럽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제가 경고했잖습니까? 당신이 그에게 황금 열쇠를 줬어요, 박 대표님. 접근 권한을 철회하는 건 복잡할 겁니다. 그에겐 플랫폼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를 출입 금지시키면 그는 차별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당신이 자기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주장할 거예요. 당신의 네이버 플레이스 페이지에 수백만 개의 봇을 풀어놓을 겁니다. 알아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가죽이 삐걱거렸다. 그래서 그냥 출입 금지만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를 철저히 망신시킬 겁니다. 태아 회장이 설정한 신탁 구조를 좀 알아봐 주세요. 특히 품위 유지 및 자격 조항을요. 그건 핵폭탄급 옵션입니다, 박 대표님. 유산에 대한 중과실이나 평판 손상을 입증해야 해요. 나는 모니터를 봤다. 지우는 현재 명백히 동의하기에는 너무 취한 여자의 입에 보드카를 부으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그의 친구는 그것을 촬영하고 있었다.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는 그가 자기 자신과 그의 신탁자금 그리고 그의 미래클럽까지 하룻밤에 모두 목매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밧줄을 줄 생각이에요. 조심해요. 설 변호사가 경고했다. 상처 입은 나르시시스트는 위험합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에요. 설 변호사님. 나는 지훈이 비틀거리다 테이블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는 것을 보며 말했다. 그는 종이집에서 성냥을 가지고 노는 아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창문을 열 참이고요. 마호가니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드릴처럼 울렸다. 새벽 1시 15분이었다. 메시지는 VIP 7액에서 온 것이었다. 시내에서 영화를 찍을 때 아우라를 안전가옥으로 사용하는 A급 배우의 연락처 이름이었다. 그는 현재 지훈에게서 2구역 떨어진 골드룸에 앉아 있었다. 나는 문자를 열었다. 말은 없었고 단지 화면 녹화 영상뿐이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였다. 지훈의 계정. 앵글은 흔들렸고 자신의 땀 흘리는 얼굴을 지나 그의 병에 꽂힌 스파클러를 지나 어둡게 불이 켜진 골드룸의 구석으로 확대되었다. 캡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누가 다이어트와 아내를 배신하고 있는지 봐. 아우라 폭로. 거친 영상 속에서 VIP7이 그의 매우 유명하고 매우 소송을 좋아하며 그의 아내가 아닌 여성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내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었다. 이것은 소송감이었다. 이것은 아우라의 명성의 끝이었다. 만약 이것이 알려진다면, 만약 내 집에서 유명인이 폭로된다면 내가 팔던 침묵은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강남의 모든 큰손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이번에는 강 실장을 부르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서 실크 블레이저 앞대를 매만지고 사무실을 나섰다. 나는 빠르게 움직여 중앙 계단을 지나 DJ 부스 바로 뒤로 나오는 직원용 통로를 이용했다. 클럽은 절정이었다.
에너지는 광란적이었지만 내 눈에는 책임 문제만 보였다. 블랙룸 입구 근처에서 강 실장을 찾았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는 그 표정을 안다. 그것은 우리가 손상 통제 모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정이다. 적색 경보입니까? 그가 베이스 소리를 넘어 내 말을 듣기 위해 몸을 숙이며 물었다. 그보다 더 나빠. 지훈이 VIP치를 방송하고 있어. 그 특정 구역의 신호 방해 장치를 켜. 당장 우리에게는 국소 신호 감쇄기가 있다. 법적으로 회색 지대에 있지만 유흥업계에서는 필수적이다. 강 실장이 그의 이어피스를 두드렸다. 4번 구역 신호 차단해. 나는 여전히 부스에 있는 지훈이 갑자기 휴대폰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지켜봤다. 그는 공격적으로 화면을 두드렸다. 그는 우리가 방금 목 졸라 죽인 신호를 찾으며 그것을 공중에 들어 올렸다. 이제 나는 강 실장에게 말했다. VIP 7에게 가. 사과하고 오늘 밤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유출은 막았고 책임자는 처리 중이라고 말해.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해. 우리가 그 장치를 압수했다고 말해. 그리고 지우는요. 강 실장이 손가락 마디를 꺾었다. 이제 끌어낼까요? 아니다. 나는 지훈이 마치 아이패드가 꺼진 유아처럼 휴대폰을 재부팅하는 것을 지켜봤다. 만약 지금 그를 쫓아내면 그는 집에 가서 와이파이에 접속하고 저장된 비디오를 업로드할 것이다. 그는 카메라롤에 그 영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함정이었다. 그가 건물을 떠나면 비디오도 그와 함께 떠난다. 나는 그 휴대폰이 필요하거나 그가 그것을 삭제하게 해야 했다. 그래서 계획은 뭐죠? 강 실장이 물었다. 그를 금고로 데려와야 해. 내가 말했다. 금고는 지하에 있는 개인 시음실이다. 방음이 되고 신호가 없으며 지독하게 위압적이다. 그를 아래로 초대해. 나는 지시했다. 오너가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한다고 말해. 우리가 그를 새로운 여름 캠페인 모델로 쓰고 싶어 한다고 말해. 자존심을 살살 긁어줘. 강 실장이 씩 웃었다. 그 미끼를 통째로 삼킬 겁니다. 알아. 그가 거기 내려가면 휴대폰을 받아. 휴대폰 없는 브레인스토밍 세션이라고 말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비디오를 지워. 그리고 만약 그가 저항하면요? 그는 콘텐츠보다 인정을 더 원해. 그에게 인정을 줘. 나는 강 실장이 지훈의 테이블로 다가가는 것을 그림자 속에서 지켜봤다. 나는 지훈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봤다. 공격성은 의기양양한 만족감으로 녹아내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단추를 풀지 않은 셔츠를 바로잡으며 일어섰다. 그는 자신이 왕좌로 소환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 실장을 따라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나는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1단계 봉쇄. 이것은 임시 방편이었다. 그가 들어올 때마다 그의 휴대폰을 감시할 수는 없었다. 단지 한 명의 금수저 때문에 전담 신호 방해 장치를 가동할 수도 없었다. 나는 내 사무실로 돌아가 개인 화면으로 금고에서의 회의 영상을 띄웠다. 이 영상에는 오디오가 없었지만 필요 없었다. 나는 지훈이 웃으며 강 실장에게 휴대폰을 건네는 것을 봤다. 아마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농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강 실장은 고위급 회의의 표준 절차에 따라 휴대폰을 패러데이 가방에 넣고 협상을 진행했다. 나는 강 실장이 현재 그에게 아우라 엠베서더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그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보안 태깅을 위해 휴대폰을 수거하는 웨이터로 들어온 내 기술 담당자가 뒷방에서 메타데이터와 최근 파일을 삭제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10분 후 웨이터가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지훈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강 실장과 악수하고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방을 나섰다. 그는 파티로 돌아갔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나는 오늘 밤을 구했다. VIP 7은 안전했다. 브랜드는 오늘 밤은 안전했다. 하지만 지훈은 골칫거리에서 포식자로 선을 넘었다. 그는 명성을 위해 내 손님들을 사냥했다.
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봤다. 다음 주 금요일은 이클립스 이벤트였다. 우리의 분기별 리브랜딩 파티, 시즌 중 가장 독점적인 밤. 좋아, 지훈아. 나는 속삭였다. 파트너가 되고 싶어? 선수가 되고 싶어? 게임이 조작되었을 때 네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한번 보자. 나는 새 메모장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맨 위에 나는 작전명 블랙리스트라고 썼다. 그 아래에 세 가지를 썼다. 1. 설계, 초대장. 2. 관객, 숨은 파트너. 3. 실행, 축출. 나는 단지 그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떠날 때쯤에는 더 이상 팔아먹을 이름조차 없게 만들 작정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는 내가 아니다. 아니오다. 아니오는 욕망을 창조한다. 아니오는 가치를 구축한다. 이지훈 같은 남자에게 안 돼라고 말하면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집을 불태울 것이다. 이클립스 이벤트는 아니오의 요새로 설계되었다. 나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일주일 동안 게스트 리스트를 짰다. 200명, 동반 1인 불가, 실물 초대장만 가능, 입장을 위한 NFC 칩이 내장된 금박 엠보싱 레터링이 새겨진 두꺼운 검은색 카드, 칩이 없으면 입장 불가. 나는 시장에게, 국내 3대 부동산 재벌에게, 화해의 제스처로 VIP 7에게, 그리고 마 회장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마동진 회장은 유령 같은 존재다. 남동부 지역의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부문 절반에 조용히 자금을 대는 벤처 캐피털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지훈이 그에게 사업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이 내 바텐더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바에서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지훈은 아우라를 망하게 할 자신의 클럽 클라우드9에 스털링의 투자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마 회장을 초대했다. 나는 지훈을 초대하지 않았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화요일이 되자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서연 이모, 금요일 초대장 아직 못 받았어요. 택배기사님이 게으름 피우나 봐요. 박 대표님, 제 친구들이 이클립스 테이블 물어보는데 우리 몇 번 부스인지 알려주세요. 야, 내 문자 씹냐? 나 중요한 투자자들 데려갈 건데 그 테이블 필요하다고.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침묵을 유지했다. 숙성시켰다. 목요일이 되자 그는 미쳐 날뛰었다. 그는 스토리를 올렸다. 금요일 아우라에서 큰 거 온다. 왕의 귀환. 루머를 믿어라. 우리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나타나서 문을 억지로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돈을 걸고 있었다. 그는 이태아 회장 아들이라는 특권에 돈을 걸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 나는 텅 빈 클럽에서 강 실장과 전체 보안팀을 만났다. 햇빛은 벨벳을 지쳐 보이게 했지만 오늘 밤 조명 아래에서는 마법처럼 보일 것이다. 오늘 밤 교전 수칙이다. 나는 스크린에 평면도를 투사하며 말했다. 휴대폰 반입은 절대 금지. 모두에게 얀더 파우치 지급. 예외는 없다. 지훈은요? 강 실장이 물었다. 그는 명단에 없습니다. 문에서 막을까요? 아니, 작고 차가운 미소가 내 입가에 스치며 말했다. 문에서 막으면 밖에서 난동을 부릴 거야. 경호원들을 촬영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겠지. 들여보내. 팀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들여보내. 나는 반복했다. 하지만 유령처럼 취급해. 테이블도 무료 술도 특별한 악수도 없어. 입장료 내고 바에 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놔두다가 더 이상 그렇지 않을 때까지 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마 회장의 사진이었다. 이 남자 내가 가리켰다. 가 타겟이다. 그는 나와 함께 오너스 박스에 있을 거야. 지훈은 몇 달 동안 그와의 미팅을 잡으려고 애썼어. 지훈이 그를 보면 접근하려고 할 거야지. 사업 제안을 하려고 하겠지. 저지할까요? 그가 선을 넘을 때만. 내가 말했다. 나는 마 회장이 지훈의 본 모습을 보길 원해.
돈이 그 광대를 보길 원한다고. 나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다봤다. 습했고 공기는 곧 쏟아질 비로 무거웠다. 지우는 자신이 파트너라고 생각해.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밤 우리는 그가 단지 골칫덩어리일 뿐이라는 걸 보여줄 거야.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지훈에게서 또 다른 DM이 와 있었다. 나 무리 데리고 갈 거야. 나 망신 주지 마. 서연이 뭐. 아빠가 안 좋아하실 거야. 바로 그거였다. 마지막 못 죽은 아버지를 이용해 나를 협박하다니. 나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답장을 썼다. 오늘 밤에 봐, 지훈아. 드레스 코드 엄격해. 모호했다. 함정이었다. 그는 즉시 불꽃 이모티콘으로 답장했다. 그는 내가 이미 도어 스태프에게 그가 무엇을 입든 간에 그의 복장을 문제 삼아 단지 그를 초조하게 만들고 그가 안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화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화난 남자는 실수를 한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재앙이 필요했다. 이클립스의 테마는 한밤의 정원이었다. 우리는 천장 전체를 계단식 등나무로 덮고 제스민과 값비싼 진의 향기가 나는 국소 향기 분사기를 설치했다. 조명은 낮았고 짙은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모든 사람의 피부를 흠잡을 데 없이 보이게 했다. 클럽이 아니라 영화 세트장이었다. 밤 11시까지. 방은 권력의 갤러리였다. 시장은 1번 부스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고 2명의 NBA 선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으며 그리고 DJ 부스 위에 떠있는 유리벽으로 된 메자닌인 오너스 박스에는 마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말이 없고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보통 한국인들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나는 그에게 크루그 한 잔을 따라주었다. 인상적인 공간이군 박 대표. 그가 군중을 보며 말했다. 통제되어 있어. 나는 통제된 걸 좋아하지. 혼돈은 사업의 나빠. 마 회장. 내가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다. 엉망인 걸로는 돈을 벌 수 없죠. 우리는 아우라의 라스베이거스 진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오늘 밤이 그를 설득해야 할 밤이었지만 내 한쪽 눈은 정문 보안 영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훈이 도착했다. 그는 빌린 흰색 제네시스 G90을 타고 그의 평소 서커스단과 함께 나타났다. 그는 셔츠 없이 흰색 정장을 입고 여러 겹의 금목걸이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는 80년대 싸구려 영화에 나오는 마약상처럼 보였다. 나는 화면으로 그 상호작용을 지켜봤다. 수석 도어맨인 빅토니가 그를 멈춰 세웠다. 나는 그 논쟁을 볼 수 있었다. 지우는 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토니는 고개를 젓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가리켰다. 토니는 팔짱을 꼈다. 문제 있나? 마 회장이 내 주의가 산만한 것을 알아채고 물었다. 사소한 변수일 뿐입니다. 내가 말했다. 필터를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나는 통신장치를 두드렸다. 2분만 더 애태워 토니. 그러고 들여보내. 하지만 휴대폰은 맡기게 해. 파우치 없어. 물품 보관소에 직접 맡겨. 그놈 뒤집어질 겁니다, 대표님. 뒤집어지게 둬. 그는 흥분한 상태로 방에 들어와야 해. 나는 지훈이 토니에게 소리치는 것을 봤다. 나는 그가 물품 보관소 여직원의 손에 휴대폰을 그녀가 움찔할 정도로 세게 밀어넣는 것을 봤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벨벳 로프를 지나쳐 재킷을 바로잡으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메인 룸으로 들어섰다. 밖의 습기에서 클럽의 시원하고 제스민 향기 나는 공기로의 전화는 보통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든다. 지우는 아니었다. 그는 아드레날린과 분노로 진동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평소 테이블인 4번 부스를 찾으며 방안을 훑어봤지만 4번 부스는 NBA 선수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혼란을 봤다. 그는 지나가는 서버, 내 최고의 직원 중 하나인 아름을 붙잡았다.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 쏘아붙였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젓고 발을 가리켰다. 일반 입장. 그 모욕은 적중했다. 나는 15m 떨어진 곳에서도 그의 턱이 꽉 다물어지는 것을 봤다.
그는 입석구역의 천민으로 강등되었다. 그는 바로 밀치고 들어가 샷을 주문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마시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봐줄 눈을 필사적으로 찾으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휴대폰 없이는 인터넷을 위해 공연할 수 없었다. 그는 방을 위해 공연해야 했고 방은 그를 쳐다보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오너스 박스를 봤다. 그는 유리를 봤고 마 회장을 봤다. 나는 그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봤다. 그는 친구의 팔을 잡고 가리켰다. 머리를 매만졌다. 쉴새 기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시작이군. 나는 중얼거렸다. 뭐라고? 마 회장이 물었다. 마 회장님, 내가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인사를 하러 올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전 파트너의 아들입니다. 열정적이죠. 회장님께서 투자해 주길 바라는 클럽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다. 마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클라우드9 그 녀석? 사업 계획서를 봤는데 코믹 산스체로 쓰여 있더군. 그 친구입니다. 지금 박스로 쳐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경비에게 막으라고 할까요? 아니, 내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저는 회장님께서 그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사업을 하게 될지 정확히 보셨으면 해요. 마 회장은 나를 보고 그 다음 VIP 메자닌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밀고 나아가는 지훈을 내려다봤다. 뭔가 꾸미고 있군, 박 대표. 저는 단지 시장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 회장님. 지훈은 계단 아래에 도착했다. 내 지시를 받은 경비원이 옆으로 비켜섰다. 지훈은 올라갔다. 그는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교수대로 걸어가고 있었다. 오너스 박스의 문은 무거운 방음 유리였다. 지훈이 문을 밀고 열었을 때 클럽의 쿵쾅거리는 베이스는 즉시 둔탁한 소리로 줄어들고 에어컨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크리스탈이 부딪히는 소리로 대체되었다. 그는 수류탄처럼 터져 들어왔다. 서연 이모. 그가 팔을 벌리며 소리쳤다. 이게 다 뭐야? 왜 내 테이블이 뺏겼어? 내가 누굴 데려왔는지 알아? 내가 그 친구들을. 그는 멈췄다. 그는 마 회장이 벨벳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 지훈의 모든 태도가 바뀌었다. 마치 카멜레온이 스트로보 조명 아래서 색을 바꾸려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분노의 가면은 떨어져 나가고 기름지고 절박한 매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오, 와. 지훈이 초대받지 않은 채 방으로 완전히 들어서며 말했다. 마 회장님, 마 회장님. 와, 저는 회장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지훈입니다. 이지훈. 저희 이메일 했었죠.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나는 트랙 조명 아래서 그 광택을 볼 수 있었다. 마... 회장은 일어서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그 손을 보고 그 다음 지훈의 얼굴을 봤다. 그는 천천히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이메일 기억합니다. 이군. 느낌표가 많더군요. 지훈은 크고 신경질적인 소리로 웃었다. 네, 열정이죠, 그렇죠? 그게 제가 가져오는 겁니다. 열정, 에너지. 그는 나를 보며 눈을 약간 가늘게 떴다. 어떤 사람들처럼 이를 졸리게 만드는 것과는 다르죠. 그는 앉았다. 그는 마 회장 옆에 초대받지 않은 채 빈티지 벨벳 소파에 앉았다. 그는 무릎이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았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나는 내 잔의 얼음을 휘저었다. 그래서 지훈이 마 회장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아우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엽죠, 그렇죠. 좀 구식이고. 저희 아버지가 이 장소를 지으셨어요. 아시잖아요.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었을 때. 하지만 클라우드9은요, 형님. 클라우드9이 미래가 될 겁니다. 저는 벽에 NFT를 걸고 오직 암호화폐로만 결제하고 메타버스 통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 마 회장이 단조로운 목소리로 반복했다.
바로 그거죠. 여기 서연 대표님은요. 지훈이 나를 마치 가구 조각처럼 엄지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해를 못해요. 2010년대에 갇혀 있죠.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형님, 사람들은 보여지고 싶어 해요.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고요. 그는 테이블 위에 크루그 병에 손을 뻗었다. 내 병. 그는 자신에게 한 잔 따랐고 레커 테이블에 조금 흘렸다. 그는 닦지 않았다. 지훈아, 내 목소리는 조용했다. 넌 지금 회의를 방해하고 있어. 그는 내게 송 돌아섰다. 술과 돈에 대한 근접성이 그를 대담하게 만들었다. 아, 좀 봐줘요. 서연 이모.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그냥 사업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항상 너무 빡빡해. 아마 좀 긴장을 풀면 항상 여기 혼자 앉아있지 않아도 될 텐데. 그는 마 회장에게 다시 몸을 돌려 이제 나를 명백히 무시하며 음모적인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보세요. 이게 여성 오너들의 문제점이에요. 그가 윙크하며 말했다. 너무 감정적이고 분위기에 너무 집착하죠. 킬러가 필요해요. 사냥할 줄 아는 남자가 필요하다고요. 방 안의 공기가 10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마 회장이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과학자가 흥미롭고 역겨운 곤충을 보는 것 같은 눈빛으로 지훈을 봤다. 박 대표가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나? 마 회장이 물었다. 제 말은 저 좀 보세요. 지훈이 나를 가리키며 웃었다. 제가 술 한 잔 마셨다고 화를 내잖아요. 작은 생각이에요. 저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라고요. 지훈은 등을 기대고 팔을 벌리고 진흙 묻은 로퍼를 커피 테이블 가장자리에 올렸다. 저한테 투자하세요, 마 회장님. 그러면 제가 6개월 안에 이 가게 문 닫게 해드릴게요. 제가 그녀를 박살낼 겁니다. 악감정은 없어요, 서연 이모. 그냥 사업일 뿐이죠. 그는 씩 웃었다. 그는 자신이 해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알파의 우월성을 과시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마 회장을 봤다. 마 회장은 나를 봤다. 작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끄덕임이 우리 사이에 오갔다. 면접은 끝났다. 지훈아,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뭐요? 그가 자신의 사업 제안이 중단된 것에 짜증내며 쏘아붙였다. 테이블에 샴페인 쏟았어. 그래서요? 청소부 불러서 닦으라고 해요. 청소부는 필요 없어.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나에겐 청소 전문가가 있거든. 나는 통신장치의 버튼을 눌렀다. 2번 클릭. 3초 후에 문이 열렸다. 강 실장은 혼자 오지 않았다. 그는 2명을 더 데려왔다. 그들은 폭풍 구름처럼 방을 가득 채웠다. 지훈은 혼란스러워하며 올려다봤다. 와, 파티가 붐비네. 강 실장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주위를 걸었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손을 뻗어 지훈의 흰색 옷깃 뒤쪽과 바지벨트를 잡았다. 헤이! 지훈이 훔친 샴페인을 쏟으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한테서 손 떼, 마 회장님. 저 사람들한테 말 좀 해줘요. 마 회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톱을 살피고 있었다. 강 실장이 지훈을 들어 올렸다. 지훈은 발버둥 쳤고 그의 로퍼는 양탄자 위에서 미끄러졌다. 서연 이모, 당신 개들 좀 불러들여. 난 이태아 회장 아들이야. 이 동네는 내 거라고. 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 내 목소리가 그의 공황 상태를 꿰뚫었다. 넌 손님일 뿐이야. 내 초대 시간은 만료됐어. 이럴 순 없어. 난 VIP라고. 강 실장.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화물 엘리베이터로. 화물이라고? 지훈이 문으로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다. 난 쓰레기가 아니야. 오늘 밤은 그래. 강 실장이 툴툴거렸다. 그들은 그를 박스 밖으로 끌고 나갔다. 나는 그들을 따라 매자닌의 난간으로 갔다. 아래에서는 클럽이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었다. 강 실장과 그의 팀은 뒷계단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중앙 계단을 이용했다. 그들은 자칭 강남의 왕인 이지훈을 블랙 룸 중앙을 가로질러 행진시켰다. 그것은 범죄자의 행진이었다. 사람들이 돌아봤다.
음악은 그 광경이 펼쳐지면서 배경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지훈은 발로 차고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알아? 영어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진부한 문장. 나는 위에서 유리난간에 기대어 지켜봤다. 나는 4번 부스에 있는 NBA 선수들이 가리키며 웃는 것을 봤다. 그의 보드카를 마시던 여자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봤다. 인플루언서들이 휴대폰을 찾다가 그것들이 파우치에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나중에 가십거리로 삼기 위해 그 이미지를 뇌리에 새기며 그냥 쳐다보는 것을 봤다. 그들은 그를 쓰레기통이 있는 골목으로 나가는 옆 출구로 끌고 갔다. 나는 방으로 돌아섰다. 마 회장은 자신에게 세 잔을 따르고 있었다. 박 대표, 마 회장이 말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효율적인 사업 발표였어.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내가 다시 앉으며 말했다. 그래서 마 회장이 말했다. 라스베이거스건 말이야. 거기서도 여기처럼 쥐새끼들을 잘 다룰 수 있다면 난 투자하겠어. 전 뭐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마 회장님.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리적인 제거는 단지 쇼일 뿐이었다. 진짜 작업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2단계 실행, NDA 위반, 괴롭힘, 명예훼손. 신탁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IT 부서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블랙리스트 아이디, 이지훈. 얼굴 인식 업데이트. 이제부터 보도블록도 못 넘어오게 해. 나는 지훈이 앉았던 소파의 빈자리를 내려다봤다. 샴페인에 젖은 얼룩이 마르고 있었다. 저거 천갈이 해야겠군. 나는 생각했다. 작은 대까지. 마 회장이 내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침묵을 위하여, 침묵을 위하여. 나도 동의했다. 아우라 뒤편 골목은 오존과 김 빠진 맥주 냄새가 난다. 화려하지 않다. 마법이 멈추고 현실이 시작되는 곳이다. 지우는 말 그대로 아스팔트 위로 던져졌다. 그의 흰색 정장은 망가졌다. 그는 방금 그의 면전에서 쾅 닫힌 강철 문에 대고 소리치며 일어섰다. 너 끝났어, 박서연. 넌 끝이라고. 그는 클럽 앞으로 달려가 거리로 열리는 물품 보관소 창구로 갔다. 내 폰 줘. 내 빌어먹을 폰 달라고. 겁에 질린 표정의 여직원이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그가 그것을 낚아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가 저 여자를 망쳐놓을 거야.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두고 봐. 그는 휴대폰 잠금을 풀었다. 인스타그램으로 갔다. 라이브를 눌렀다. 오류.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다시 눌렀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및 지적재산권 신고 반복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뭐? 그가 속삭였다. 그는 틱톡으로 갔다. 계정이 잠겼습니다. 그는 트위터로 갔다. 정지됨. 그는 지난 3시간 동안 내 법무팀이 지난 1년간 그가 아우라 내부에서 무단으로 촬영한 모든 영상에 대해 대량 신고를 해왔다는 사실을 몰랐다. 동의 없이 노출된 모든 얼굴, 배경에 깔린 모든 저작권 있는 노래, 모든 명예훼손적인 캡션. 우리는 플랫폼을 물들였다. 우리는 봇을 작동시켰다. 그는 디지털적으로 지워졌다. 아니야. 그가 보도 위를 서성이며 더듬거렸다. 입장을 기다리는 줄. 한때 그의 관심을 구걸했던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는 더러운 정장을 입고 휴대폰에 대고 소리치는 미친 사람일 뿐이었다. 그때 그의 이메일이 울렸다. 소셜미디어 알림이 아니었다. 법무법인 설앤정으로부터 온 법적 통지였다. 이태하 회장 유산 신탁을 대리함. 제목, 품위유지 조항 위반 통지, 수당 지급 중단. 날짜와 시간이 명시된 직원들의 진술서가 첨부된 내용이었다. 폭행 사례, 구내에서의 약물 남용, 그리고 이 씨 가문의 유산에 대한 심각한 평판 손상. 즉시 효력 발생. 이태하 신탁으로부터의 월 지급금은 자격 심사가 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가족 자본기금에 대한 접근이 취소됩니다. 돈, 수도꼭지가 잠겼다. 지우는 거기 서 있었다.
습기가 그의 머리를 곱슬거리게 하고 땀이 그의 눈을 따갑게 했다. 길가에 세워진 제네시스, 리스였다. 정장은 신용카드로 샀다. 신탁수당으로 갚던. 그는 클럽을 봤다. 벽을 통해 쿵쾅거리는 베이스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밖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를 다시 안으로 들여보내줄 황금 열쇠는 없었다. 문이 열렸다. 그는 희망에 차 올려다봤다. 빅 토니가 걸어 나왔다. 그는 작고 코팅된 카드를 들고 있었다. 보안 영상에서 찍은 지훈의 사진에 빨간 밴드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토니는 그것을 경비원이 서 있는 연단에 테이프로 붙였다. 비켜, 꼬마야. 토니가 연민이 섞인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들 길 막고 있잖아. 지훈은 소리치기 위해, 위협하기 위해, 무언가 말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봤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그와 함께가 아니라 그를 비웃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는 제네시스에 타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으로 거리를 따라 걸어갔다. 아무도 아닌 자들을 아침 식사로 먹어치우는 이 도시의 또 다른 아무도 아닌 자가 되어 3주 후 오너스 박스의 소파 덮개는 교체되었다. 얼룩은 사라졌다. 아우라는 조용했다. 화요일 오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청소부들이 카펫을 청소하고 있었다. 규칙적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소리. 클럽은 레몬 광택제와 가능성의 냄새가 났다. 나는 책상에 앉아 손익계산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마 회장과의 베이거스 계약은 체결되었다. 공사는 가을에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첫 해에 200%의 투자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었다. 강 실장이 열린 무트를 두드렸다. 소포 왔습니다, 대표님. 그가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직접 배달된 것이었다. 우표가 없었다. 나는 필체를 알아봤다. 들쭉날쭉하고 광적인 지훈이었다. 나는 가슴 속에서 희미한 아픔을 느꼈다. 나는 DJ 부스에서 콜라를 마시던 16살 소년을 기억했다. 내가 태아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했다. 내 아들놈 좀 잘 봐주게. 나는 그를 잘 봐주었다. 나는 그가 완전히 자멸하는 것을 막았다. 나는 그가 한 달 만에 망했을 클럽에 가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았다. 나는 버릇없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결과, 나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았다. 사과, 애원, 대화 요청, 어쩌면 협박, 중요하지 않았다. 말은 싸구려다. 행동이 화폐다. 그리고 그의 계좌는 잔고가 바닥났다. 태워버려. 내가 봉투를 책상 너머로 강 실장에게 밀어주며 말했다.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말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아, 강 실장. 우리는 오직 문만 볼 뿐이야.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가지고 나갔다. 나는 의자를 돌려 모니터를 봤다. 카메라는 텅 빈 방들을 순환했다. 메인 플로어, 골드룸, 블랙룸, 금고. 그것은 나의 왕국이었다. 시끄러운 세상 속의 침묵의 요새였다. 나는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어 스카치 한 병을 꺼냈다. 태아가 좋아하던 브랜드. 나는 두 잔을 따랐다.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내 맞은편의 빈 의자를 위해. 해냈어요, 회장님. 나는 텅 빈 방에 속삭였다. 제가 그 이름을 지켰어요. 제가 그 기준을 지켰다고요. 나는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화끈함이 느껴졌다. 내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다. 마 회장에게서 온 문자였다. 베이거스 설계도 나왔어.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지정 공간이 필요한지 묻더군. 나는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 나는 답장을 쳤다. 아니요. 벽을 더 높게 쌓으세요. 유리를 더 어둡게 만들고요. 우리는 미스터리를 팝니다. 보여지고 싶으면 서커스에나 가라고 하세요.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나는 사무실에 불을 껐다. 내 아래에서는 직원들이 밤을 준비하고 있었다. 얼음이 채워지고 있었다. 조명이 테스트되고 있었다. 베이스가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다시 뛰기 시작하는 심장 박동.
쇼는 계속된다. 게스트 리스트는 마감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며 이 세상이 정의에 대한 보고서를 나눠주지는 않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것은 항상 올바른 수신함을 찾아간다. 이 이야기는 조용한 움직임이 시끄러운 자의식을 매번 이긴다는 증거였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